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들이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히 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489번부터 집합이 맞는 애들만 좀 보셔야 되는데 요런 거 안 돼. 루트 3에 가까운 중에서 이런 거 안 돼. 얼마나 가까운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1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고 두 자리 자연수도 다 있죠. 10부터 99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도 안 돼. 키가 큰 요런 거 애매한 거 안 돼요. 몇 센치 이상이라고 말을 하든지 키가 가장 큰 이런 식으로 꼭 집어주던지 이런 거 안 되고 이것도 이보다 작은 요거 기준 있지. 이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능합니다. 이보다 작은 소수가 뭐죠? 없죠? 그쵸? 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이제 공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가 없어도 괜찮은데 불분명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집합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걸 집합 대문자 A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99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해주는 거고 이제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라서 이 12A의 원소이다 라는 걸 표현할 때 1을 이렇게 대문자 1을 길게 들여써서 이런 식으로 삼재창처럼 표현을 하자. 11도 A의 원소이다. 원소의 표시예요. 근데 100은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493번은 필요 없고 494번부터 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유리수 전체 집합이 Q 저 유리수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실래요? 그리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리고 이제 이거랑 대조해서 무리수 같은 경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보통은 루트 아니면 파이 이런 게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요거 분수니까 유리수 맞지? 원소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 요거 방금 내가 무리수라 했지. 요거 루트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표시하시면 돼요. 이것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 맞다. 루트 25도 5로 루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유리수 집합 원소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82쪽에 다시 보시면 82쪽 중간 한번 보세요. 82쪽 중간 보시면 집합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집합. 얘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원소들이 일단 20의 양의 약수가 되는 애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합을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쭉 쓰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20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 여기 지금 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답이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답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원소 하나씩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이렇게 쓰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제시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82쪽에 조건제시법에다 좀 별표 좀 해주시고 조건제시법이 응용 문제랑 많이 엮여져서 나와요. 조건제시법 보시면 X바, X는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요 앞에 있는 걸 원소로 가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얘가 원소야. X가 원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그 원소가 되는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조건제시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게 또 있나요? 와우. 요거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있는 알파벳은 아무거나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X를 많이 쓰니까 X밥
하고 이제 여기 x에 대한 식을 쓰거나 문장으로 쓰시거나 하면 되는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의 공통점을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다양해.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 이상, 100 이하의 100의 10의 배수. 이제 10, 20, 30, 40에서 100까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x는 10n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n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x에 대한 조건, 원소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이거는 원소 나열법, 그리고 이건 조건 제시법,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특강 때 했던 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원소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주면 집합 문제 되게 활용 같은 거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장치고요. 예, 표현까지 다 봤죠? 벤 다이어그램 하나 해보실래요, 여러분? 요거 503번. 얘 이름은 B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원소 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해를 쓰라고 했으니까 0, 마이너스 1, 2, 0은 x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예,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 원소 개수 82쪽에 맨 밑에 있는 거 원소 개수 한번 봅시다. 말 그대로 원소 개수인데 이제 원소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죠. 얘를 뭐 A집합, B집합이라고 했을 때 NA N이라고 하고 여기 집합 이름을 쓰면 이게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라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넘버의 N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10부터 100까지니까 이거는 1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개수가 유한하지. 그래서 이건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쟤는 1부터 1, 2, 3, 4에서 점점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모든 자연수에 대한 집합이기 때문에 쟤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한집합, 개수가 유한계인. 거기 82쪽 밑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자연수 전체이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없는 무한집합. 그리고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었죠?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원소가 없으니까 0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유한계, 0개가 유한이라서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거 쉬운데 83쪽에 509번, 10번 한번 해보실까요? 없지 뭐. x제곱이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0개 공집합입니다. 이거 공집합. 그리고 x제곱이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3개가 답이 되는
똑같죠. 요거 0, 3 이렇게 다 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지. 넘어가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 집합이 나왔네요. 부분 집합. 513번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x는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애 원소로 갖는 애니까 원소날법으로 보시면 2하고 4. 뭐래? 2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y가 이제 지금 보시면 x의 원소가 y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포함돼 있죠. 이렇게 원소 전부를 가지고 있을 때 x가 y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포함한다. x가 큰 쪽이니까 부등호 하듯이 이렇게 포함한다를 써줄 건데, 포함한다 영어로 C잖아요. 그래서 contain에 C를 써서 C를 길게 들여써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요 Y를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X의 일부분의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부분 집합.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건 부분 집합이 아니고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분 집합. 그러면 우리 부분 집합을 하나씩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515번. 518번. 자, ABC의 부분 집합을 전부 다 써볼게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요 밑에 있는 515번부터 18번까지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바로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땐 이제 원소 개수에 따라서 쭉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 들어간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부분 집합 쓰라고 하면 공집합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이제 원소가 한 개인 거 여기 A 하나 떼고 집합 만들고, B 하나 떼서 집합 만들고, C 하나 떼서 집합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소 두 개인 거는 A, B, C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떼가지고 집합을 만드시면 돼요. 세 개 중에 A, B만 떼서 집합 이렇게 만들고, B, C만 떼서 집합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A하고 C 떼서 집합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원소 개수 세 개인 건 A, B, C겠죠? 이제 부분 집합의 특징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 집합이 된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부분 집합의 성질입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부분 집합이 총 몇 개니? 저거 부분 집합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죠. 이 중에서 나랑 똑같은 걸 제외하고 요렇게 나머지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나랑 다른 거, 나랑 똑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 부분 집합의 개수 미리 좀 보고 갈게요. 이따 다시 볼 건데 간단하게. 우리 아까 셌을 때 전체 8개 나왔었지? 똑같은 건데 ABC에서 일부 원소들을 이제 떼다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A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B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C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2의 원소 개수만큼을 지수로 올리시면 됩니다. 2의 n제곱 4개 있으면 2의 4제곱 5개 있으면 2의 5제곱 526번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2의 5제곱 32개 527번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 하나만 제외하시면 31개 32-1 여기는 다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2는 미리 써놓고 시작하면 되지.
그럼 이제 나머지 중에 1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4번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잖아요. 이거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전체 원소 개수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개수를 빼시는 겁니다. 그쵸?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를 지수에서 개수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529번 보시면 1하고 3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애초에 이거 버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고민하는 게 1, 3 버리고 이거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인데 전체 원소 개수 중에서 포함하면 안 되는 걸 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포함하시든 포함하지 않든 전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빼봅시다. 종합해서 258, 9번 종합해서 A의 부분집합 중에 2는 반드시 포함하고 1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미리 써놓고 1, 3은 지우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4 넣을까 말까 5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전체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개수 빼시고 포함하면 안 되는 개수 빼시고 그냥 다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였고요. 84쪽의 중간 부분 서로 같은 집합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게요. 서로 같은 집합에 이렇게 표시돼 있지.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가 전부 다 같은 집합을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A든 B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같은 집합이란 뜻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저 위에 원소나열법에서는 이거 순서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크기 순서대로 대응하긴 하는데 뭐 1, 2, 3, 1, 2, 3이니까 서로 같은 집합인 것 같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원소를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끝. 개념 끝. 이제 문제 풉시다. 530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530번. 그 다음에 532번도 풀어보실까요, 여러분? 수책에 정리해드린 적 있지 않나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겨울방학 때? 다시 빠르게 갈까? 자연수 요거 종종 나와서요. 자연수 집합은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n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0하고 음의 정수 포함해서 정수 집합은 왠지 모르겠는데 Z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유리수들이 분수나 소수 뭐 이런 애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유리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리고 유리수의 반대쪽이 무리수. 무리수. 이건 I라고 아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유한소수라고 했죠. 무한소수라고 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루트라든지 파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합해서 실수지. 유리수랑 무리수 합해서 실수. 리얼 넘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실수. 그래서 R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래서 루트 이런 것도 실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종 많이 헷갈려 하셔서. 요거는 좌표 평면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허수. 이것도 아예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요렇게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 복소수.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됐죠? 요거 루트 2가 무리수니까 실수인 거 같고, 그래서 원소 맞다고 표시하셔야 되고, 이거는 허수니까 실수에 들어가지 않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거 그냥 1이죠. 1이니까 실수에 들어가는 거 맞고, 요게 답이고, 요거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유리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고, 그리고 요거는 3이니까 유리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리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건 지시법? 요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534번 빠르게 하자. 534번. 네, 넘어갑시다. 537번이 아니라 8번. 538번.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요. 공집합하고 이거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공집합하고 요거는 다릅니다. 요 그림 이런 기호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원소 개수 몇 개냐라고 하면 한 개라고 하셔야 되고, 저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집합 표시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공집합 아니지. 2번이죠. 2로 나눠 떨어지는 홀수는 없죠. 요거 답이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얘는 무한집합이겠죠. 저 안에 들어가는 실수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무한집합. 그리고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보시면 그냥 1 하나 있는 거고, 얘도 원소나열법으로 하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541번 바로 해봅시다. 541번. 원소의 개수들을 다 세시는 거죠.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예,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써봅시다. 여기는 지금 x를 원소로 가지는 애죠. x를 원소로 가지는 애인데 x가 2n-1이래.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문자 나와서 n이 뭔가 봤더니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를 순서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서 원소나열법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1 대입하시면 1, 홀수잖아. 1, 3, 5, 7, 9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 되겠고,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 12, 22 해가지고 99까지 9개 있겠고요.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9개, C 공집합이니까 0개, 빼기 A는 5개. 자, 이해가 많이 가네요. 괜찮죠? 넘어갑시다. 88쪽에 546번 볼게요. 이제 요런 거 우리 좀 연구를 같이 볼 건데, 요 문제는 같이 보고 여러분이 밑에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이제 요거 할 때 원소가 뭐냐면 A, B 요 두 개를 곱한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A가 뭔지 B가 뭔지 요 조건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A가 이것들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요게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세 개 다 가능한 거고, B도 마찬가지로 B도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B도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세 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가지고 원소들을 구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가 두 개 나올 때는 해설에서도 그렇겠지만 표를 만들어서 곱하면 편하거든요. A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0, 2 그리고 B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해서 요 만나는 칸에다가 곱해가지고 싹 쓰신 다음에 원소나열법을 정리하시면 편하겠죠. 예, 이건 같이 합시다. 여기 전부 다 0 곱하니까요. 그럼 이제 중복된 거는 안 쓰시는 거고, x 집합이 0,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4개 원소만 가지겠죠. 그래서 다 합해서 3이라고 하시면 되죠. 3이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푸시냐면 548번을 풀어볼게요. 예, 원소가 2x 더하기 y인데 x는 1, 2, 3, a 중에 하나, 그리고 y는 2, 4, 6 중에 하나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더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좀 2배 미리 할까요? x가 1, 2, 3, a가 되는 거니까 2x가 2, 4, 6, 2a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y가 될 수 있는 게 2, 4, 6 이제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요렇게 더하시면 4. 3. 그리고 요렇게 더하시면 6. 요렇게 더하시면 8. 그리고 요렇게 더하면 6이고 8이고 중복되니까 안 쓰셔도 되고 요거 6, 8, 10. 그 다음에 요거 8 안 써도 되고 10 안 써도 되고 여기서 12. 그리고 2a 더하기 2부터는 다 쓰셔야 돼요. a가 뭔지 몰라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커지는 걸 거고요. 지금 이것만 쓰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되죠. 근데 여기서 7개라고 했으니까 요 중에서 하나가 중복이 돼야겠다. 그쵸? 중복될 수 있는 자연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둘이 중복이면 되겠죠? 가운데 둘이 크기 순으로. 그러면 2a가 10이 돼서 a가 5. a가 5가 딱 되면 요거 12, 12 크기 순서로 썼으니까 요거 두 개 똑같아지고 얘가 이제 14가 되는 거고 얘가 16이 되는 거. 요렇게 해볼게요. 이해되세요?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낑겨있는 두 개가 같다고 하시면 돼요. 예. 뭐 만약에 6개다. 원소 개수가 6개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다 2씩 차이 나잖아요. 6개면 2개가 중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중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가 같게 이렇게 중복 만들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는 거고 5개다 라고 하면 이거 한 칸 더 밀어서 여기서부터 중복되게 A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2씩 차이 나서 그래요. 2씩. 예, 되셨으면 550번 가볼게요. 이제 네, 요것도 좀 같이 보고 여러분이 그 밑에 문제 공집합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할 건데 요런 게 좀 헷갈려요. 이게 아예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린데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크게 2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쉼표 하나만 원소를 구분하는 거라 이게 첫 번째 원소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두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쉼표는 안 보셔도 돼요. 요 겉에 있는 요 쉼표만 원소를 구분해 주는 거고 그러면 원소가 이렇게 2개잖아. 이거는 원소가 아니지. 그치? 원소로 다시 한번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부분 집합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건 아니고 얘도 아니지. B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분리 불가는 얘가 애초에 틀린 거고 이게 맞죠? 3번 BC. BC를 집합으로 갖는 거 3번 맞고요. 얘를 만약에 부분 집합 표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집합으로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A. 요 밑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3번 밑에다가 이거. 그리고 4, 5번은 똑같아요. B 분리 안 돼요. BC는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같이 다녀야 되는 거고 B 분리 안 되고 BC 이거 따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 중괄호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이렇게만 바꾸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예. 3번이 답이고 여러분이 푸셔야 될 문제는 552번. 공집합까지 있어서 더 헷갈리니까 잘 구분해 보십시오.
3번이 답이죠? 원소 이렇게 4개. 그치? 4개가 원소. 이게 원소. 요거 원소.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원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집합, 부분 집합이 아니라. 못 틀렸고 1번은 얘 때문에 맞죠? 요거 때문에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2번은 얘 때문에 맞죠? 요거 때문에 요거 맞고요. 그리고 4번은 1하고 얘하고 얘가 이거 2개잖아. 그치? 이거 2개로 만들었으니까 부분 집합인 거 이것도 맞고. 그리고 5번은 요 원소하고 요 원소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부분 집합 표시 맞습니다. 헷갈리신 원소를 저렇게 미리 써두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은 넘어갈까요? 555번 해봅시다, 여러분. 555번 하고 넘깁시다. 예, 요거 원소날법으로 나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됐고 B하고 C에 들어간 X가 다 0, 1, 2가 되는 거니까 B는 이제 0, 1, 2에서 2배 해가지고 위에 거 아래 거 빼시면 될 거고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1, 1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2, 0, 마이너스 2.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거 빼지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1, 그리고 2, 1, 0 이렇게 해서 요거. 그럼 지금 보시면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4, 3, 2, 1, 0, 4, 3, 2, 1, 0, 1, 2,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제일로 큰 집합이고 C가 중간이고 A가 제일로 작은 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90번, 90쪽에 556번. 요거는 잘 보시면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집합들이에요. 거기 있는 유형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바로 풀어볼게요. 수직선상에 얘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등호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지금 A 둘 다 비어있지? 이렇게. 그러면 A가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맞다. 근데 여기서 등호 조심. 같아도 되지. 그쵸? 여기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A, 2A 더하기 9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건 같으면 안 되죠. 여기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게 비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아버리면 3이 작은 집합에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등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집합이 색칠돼 있을 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데 큰 집합이 색칠이 안 돼 있을 때는 빼주셔야 되고요. 양쪽 둘 다 색칠이 돼 있거나 색칠 안 돼 있거나 똑같으면 그냥 등호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3개가 답이 되는 거죠. 3개. 맞죠? 3개. 오케이. 넘어갑시다. 560번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 빠르게 하고 끝내자. 560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부분 집합을 전부 다 쓰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n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2, 3, 5만 가능한 거고 이제 2, 3, 5 대입해서 쓰시면 원수 3개밖에 없는 거죠. 요거 쓸 때 원소 개수대로 나열하면 된다 했죠? 제일 적은 공집합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 하나인 거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 2개인 거 그 중에 2개 골라서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8개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유형 10번 563번은 그냥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모든 원소가 같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564번에요. 이건 그냥 해석만 하자. 564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면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해석해서 원소 같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A랑 B랑 같다고만 써주시고 우리가 풀 문제는 윗 문제입니다. 63번 풀어주시면 돼요. 63번. 요 두 집합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미지수 하나 근데 3이랑 같아야지. 그렇죠? 여기 3 없으니까 마이너스 2랑 4밖에 없고 이거 3 없으니까 얘가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빼기 2a가 3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a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3일 때 되는지 마이너스 1일 때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 b 집합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a가 3일 때 a 집합은 2, 3은 6 그리고 3 더하기 5, 8 벌써 틀렸는데 안 되지. b랑 다르지? 마이너스 2랑 상관없어서 안 되고 이제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맞겠지 뭐.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3하고 얘가 다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69번 해봅시다. 569번 부분 집합의 개수. 예, 집합 A 찾으면 이렇게 되죠. 근이 저렇게 세 개니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X는 A의 구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구분 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 전체 개수가 2의 세제곱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을 빼셔야 됩니다. 공집합 빼주시고 그리고 A랑 같은 것도 또 빼주시고 지수에서 빼시면 안 돼요. 집합 자체에서 빼셔야 돼서 6개가 답이 되는 거죠. 예, 뒤쪽으로 가서 71번 풀어볼게요. 예, 요거 아까 공식으로 푸시면 되죠. 2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 6개 원소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2개를 제외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A랑 똑같은 거는 안 된다. 진부분집합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3, 6, 9, 18 다 들어가는 하나를 또 빼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빼서 15개가 답입니다. 그 다음 76번 해봅시다. 76번 576번
보시면 AB는 일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B의 부분집합의 개수로 들어가는 건데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 2하고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죠. B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 그래서 개수는 똑같지. 2에 몇 개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하시면 32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 문제 한 문제씩만 풀고 쉴게요. 세 문제만 더 하자. 580번 해봅시다. 580번. 답이 1번 나오나요? 1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3을 원소로 갖는 거 쭉 세주시고, 그리고 6을 원소로 갖는 거 쭉 세는데, 그럼 여기서도 3, 6 갖는 거 셌고 여기서도 6이랑 3 갖는 거 동시에 셌으니까 3하고 6을 갖는 거 요걸 이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6개 중에 하나 제외해서 2의 옷은, 요것도 6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6개 중에 하나 제외해서 2의 옷은, 근데 얘는 3하고 6을 동시에 원소로 가지는 애니까 2개 제외해서 2의 4승. 그래서 이건 중복됐으니까 빼는 거 2의 5승 더하기 2의 5승 빼기 2의 4승. 이렇게 해서 48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뒤에 명제 배우면 더 와닿을 건데 6번을 빼주시는 거죠. 반대 경우를. 이거의 부정을 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다면 3 그리고 요거 또는 부정 그리고 6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3하고 6 모두 원소로 갖지 않는 걸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6승이 되는 거고 3, 6 모두 원소로 가지면 안 되니까 2의 6 빼기 2의 4제곱을 빼버리시면 되는 거. 어떻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필기 하시고 이제 다음 583번 풀게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3번 7 3번 보시면 가 일단 여기에 밑줄 거 공집합이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공집합되는 거 하나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에서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 분수 형태가 보입니다. n분의 18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A의 원소니까. 그러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려면 n이 18의 양의 약수여야겠다. 얘네들이 후보로 가능하다. 그러면 쓸 수 있는 18의 양의 약수가 1, 2, 3, 6, 9, 8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2의 6승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요 나조건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1이 A의 원소이면 1분의 18, 18도 A의 원소로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18도, 18이 A의 원소이면 1이 A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A에 들어갈 때 1이랑 18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1만 들어갈 수도 없고 18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9도 세트로 들어가고 3하고 6도 세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 다 묶어서 생각해서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전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주시면 7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묶어서 이게 응용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7번 하나 풀고 쉬었다가 갑시다. 587번 그리고 필기하시고 587번 푸시면 돼요. 예, 답은 184입니다. 184. 같이 볼까요? 이게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게 좀 낯설죠? 근데 그걸 또 합하라고 하네요. S를 합하라고 한다. A가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애인데 여기 있는 부분집합 뭐 예를 들어서 5랑 6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 X가 뭐가 되냐면 11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원소의 합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 1은 일단 안 넣을 거야. 그러니까 1은 버리시면 되고 3은 반드시 넣을 거예요. 부분집합에다가 부분집합 X에다가 3은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집합에 이렇게 3이 있어.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고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가는 원소 집합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3하고 2하고 4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있을 거고, 3하고 2하고 5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있을 거고, 그때 요거를 다 더한 거, 요거를 다 더한 거 몇이야? 9. 이거 다 더한 거 10.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 생긴 걸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규칙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소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전체 부분 집합 중에 3이 몇 개가 있는지, 2가 몇 개가 있는지, 4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소 입장에서 본다는 거야. 근데 3은 좀 특이하지.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기 때문에 모든 부분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부분 집합의 개수가 전체 몇 개가 되는지. 전체 2의 6승에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하나씩 빼주시면 16개 되네요. 그러니까 3은 16개 부분 집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 곱하기 16, 3은 16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3의 합. 자, 그럼 이제 3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2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2라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럼 이제 3 고정시켜 놓고 2도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지 않겠어요? 2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원소만 이제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전체 6개 중에 1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3은 아까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2가 또 포함된 게 개수를 세는 거니까 2도 하나 더 빼주시면 2가 반드시 포함되는 건 8개가 있다는 거야, 이 중에서. 그러니까 8개에 들어가 있는 2를 다 더해. 8개 들어가 있는 2를 다 더해. 근데 2만 이렇게 써요. 4도 8개 생기지 않겠어요? 4 입장에서 하나 빼시면 4도 8개고, 5도 8개고, 6도 8개겠지. 3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8개씩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우니까 풀이 논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몇이죠? 9 더하기 15, 120. 내가 아까 168이라 했나요? 183. 나 계산 뭐 잘못했죠? 11. 17이구나. 예, 184가 답입니다. 이쪽 때문에. 이렇게 원소 개수를 해서 원소 입장에서 몇 개 있는지 보고 곱해주는 것이다. 원소의 합이 어렵게 잘 나올 겁니다. 뒤에 연산에서도 그럴 거고. 근데 여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 밥 먹고 와서 원의 방정식 C단계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시간 남았으니까. 5시